자, 유형 11에서 유형 11, 12는 별거 없다라고 얘기했죠? 자, 일단 우리는 역함수에 대해서 보는 건데 물론 합성을 해서 역함수를 만들어도 상관없긴 한데 얘를 분배를 해야 되죠? 그래서 f의 역함수 그 다음 분배 g의 역함수 이거 한 거에 2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식이죠. 자, 그랬을 때 원래는 g의 역함수 2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는 a. 그래서 g의 a라는 걸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는 그 a 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었어, 그지?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역함수를 만나서 2가 나오는 것을 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2 나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제일 편하죠. x에 뭐 집어넣으면 2 나옵니까? 2분의 3. 그렇지. 그럼 여기가 2분의 3 되겠네. 그러면 f의 역함수 2분의 3.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2분의 3을 할 건데 얘는 분수라서 바로 알 수는 있지 않네. 그래서 이렇게 곱한 2x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3x 마이너스 3이 서로 같다. 그러면 x값은 5.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는 것은 5.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되겠죠. 그래서 는 몇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겠다라고 되겠지. 11, 12에서 시험 나와주면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고 우리는 13부터가 중요하죠. 13, 14, 15, 16 와 유리함수처럼 엄청 많아. 연필을 안 가져왔어요. 와 말씀하시죠. 연필이 없어요. 다른 건 있어? 지우개랑? 나머지나 있어요. 나 혼자 했어. 자,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서 얘도 마찬가지 성질들을 이용해서 가는 거네, 그치? 다른 건 없다. 분배하는 거 동일하네. F, 0 이렇게 하면 F의 역함수 0 이렇게 하면 G의 역함수 그 다음에 또 F 또 하나 있네, 그치? 이렇게 해서 3을 구하시오라고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떤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가 만나면 없애버린다? 라고 하면 안 된다, 그지? 이렇게 만나면 얘는 항등함수 i가 되기 때문에 뱉은 걸 그대로 뱉기 때문에 생각 안 해줘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그냥 x 쳐버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f3을 찾아야 되겠네? 3 집어넣으면 2분의 4가 되네? 그래서 요거는 2죠? 그 다음에 또 지역함수 2네? 그러면 이번에도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는 2 x에 뭐 집어넣으면 2가 나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2분의 5 3번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자, 드디어 쉬운 건 다 끝. 유형 13부터는 어떤 한 문제를 풀고 쭉 비슷한 종류가 나오는 건 제외하고 좀 다른 종류 나오면 또 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갈게. 근데 이런 범위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범위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신경 써야 되는 건 13번 유형부터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유형 13은 이런 관계들이 나와 있죠. 무리함수 f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은 f와 y는 xy 교점과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당연히 x좌표, y좌표가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랬을 때 그림상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우리는 이 교점의 x좌표를 찾기 위해 첫 번째 단계로 fx는 x 연립하는 게 첫 번째 단계죠. 그럼 두 번째 단계로 그거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점의 좌표는 알파, 알파, xy 좌표가 똑같으니까 베타, 베타 이렇게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단계로 선분 PQ를 구하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죠. 함수 파트에서도 연습을 하긴 했는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45도, 135도 이거의 연관성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1대1 대 루트 2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지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우리는 두 점의 y좌표까지 해서 뭐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해도 되는데 두 근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쉽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거리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선분 PQ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뭘만 곱하면 된다? 루트 2만 곱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연립 방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공식 얘기해줬죠? 절대값 a분의 그 다음에 루트 절대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없고 그냥 판별식.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값에다가 루트 2만 딱 곱해버리면 그게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 PQ 이렇게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내일부터 엄청 추워진다. 롱패딩을 진짜 입어야 된다 이제. 나도 내일 꺼내서 입을 건데. 됐죠? 자, 중요한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얘는 보통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얘는 첫 번째 단계 뭐니? 이거네, 그치? 그러면 정리하겠죠? 루트에 x-1 x-1 정리, 양변을 제곱해야 돼 무조건. 그러면 x-1 해서 정리하면 근데 얘는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없잖아, 그치?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치? 그러면 x값이 뭐야? 1하고 2네, 그치? 이 두 개 사이의 거리가 1이니까 두 근의 차가 1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루트 2 곱하면 되니까 결국 선분 PQ의 길이는 요거라고 딱 나오죠. 괜찮죠? 자, 일단 정말 무리함수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물론 유리함수도 연립하는 게 싫긴 한데 걔는 루트가 없어. 양변을 제곱할 필요가 없어. 근데 무리함수는 얘가 조금만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굉장히 좀 쉽지 않아. 저번에 우리 시험 문제 이거 나왔죠? 이렇게 세 개의 양이 있는 거 제곱할 수 있죠? 이거 제곱, 그죠?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고 곱해서 2배, 곱해서 2배, 곱해서 2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 세 개짜리 항이 안 나오기만 바라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됐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이런 거. 자, fx가 주어졌네. 역함수가 주어졌네.
근데 그거의 근이래. 아 그럼 역함수 자체는 2차 함수의 절반이니까 만들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이렇게 해서 nx를 놓겠다라고 하는 거네. 그러면 넘겨서 제곱했다 생각하면 x 플러스 1이 되고 넘긴 게 x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그러면 0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x 값은 0하고 3이야. 문제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3루트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런데 0은 없고 3이 있으니까 3이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렇지? 좀 조심해줘야 되는 게 이런 거야. 저 중에 왜 0은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자,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여기서 시작해서 몇 사분면 그래프? 1사분면 그래프. 그러면 요 교점의 x좌표가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0은 뭡니까? 라고 하는데 0은 얘가 그 기하에서 배우는 옆으로 된 2차 함수를 했을 때 요 0에서도 교점이 있는 거야, y는 x하고. 그런데 필요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두 개가 달았다고 해서 두 개가 만약에 저기 0이 있었다, 3도 있었다, 그러면 둘 다 표시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림상 판단해서 둘 중에 되는 것만 생각을 해줘야 돼. 요런 그림도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는 없어야 되니까 0이라는 것을 제외시켜야 되는구나. 요런 정도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오늘 축구하는데 다음 여기서 우리 학원 제일 오래된 사람 누구지? 너가 제일 오래되지 않나? 오래다니요. 그지? 이따 쉬는 시간에 원장님과 똑똑해가지고 9시에 보내주세요라고 얘기 좀. 쌤도 같이 퇴근해요. 어? 쌤도 같이 퇴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보내주세요. 원장님이 영원히 집에 계세요. 뭐 이러면 어떡하지? 조금 몇 시에 시작해요? 10시에 바로 땅 시작해. 쌤 근데 퇴근하면 집 도착하시면 얼마나? 전반전 끝나지. 그렇다고 운전을 하는데 네이버를 켜서 그거 볼 수는 없잖아. 라디오? 그래 라디오도 안 될 것 같아. 막 지금 꼴 이러면 운전하다 빡 이러면 사고 나니까 차라리 안 보고 집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좀 빨리. 그러니까 그냥 첫 경기였으면 뭐 그렇다 쳐. 그다음에 마지막 경기 이거 뭐 이겨도 탈락한다, 저도 올라간다 이런 게 있으면은 솔직히 안 봐도 상관없는데 오늘 경기가 제일 중요하거든. 오늘을 만약에 이기잖아? 그러면 60-70%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데 포르투갈전은 좀 힘들 수도, 물론 반전이 있을 수 있지만 원장 쌤까지 살짝 그러니까 원장쌤도 축구 보시지 않을까요? 이거 완전 좋아하시네. 밤새 보시는데 그러면 저희 다 같이 9시. 막 9시에 다 보내줬어. 원장님이 집에 가려는데 엄마들이 다 컴플레인 전화 와. 막 몇십 명씩 전화 와. 그럼 무서운데. 엄마는 저희가 선생 설득할게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다 애들이 뭐 얘기하면 엄마들에게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고등학생들 같이 있는 거 너무 좋다. 그냥 어떤 엄마가 야 학원 여기 좋대 옮겨 이렇게 해서 애가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못 옮기거든. 근데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은 엄마가 하라고 그러면 해버리게 되니까. 근데 중학생들이 있어요. 9시 뭐. 있지. 10시 끝나는 애들도 있어. 중학생이세요? 자, 쉬는 시간 생각하자. 저쪽에 남학생들 중에도 동현이 말고 상윤이가 지금 엄청 오래됐구나. 걔가 저 들어가고. 중1 때인가부터 다녔구나, 상윤이가. 같이 둘이 아니 쌤까지 들으면 난 뒤에 이렇게 숨어있어. 저도요, 막 이러면서. 자, 이런 거 딱 보자마자 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역함수가 한 개 있다는 건 조금 신경 써둘 필요 있을 것 같아. 자, 이번 시험 범위에 어떤 무리함수하고 어떤 2차 함수가 뭔가 튀어나왔을 때 교점의 좌표를 뭐 하시오라고 나와있을 때 그러면 대부분 두 개가 역함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런 관계에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줄 필요는 있겠죠. 그런 정도. 그래서 여기다가 nx를 하는 게 더 편하잖아, 여기서는. 그치? 그죠? 여기다 nx를 하지 말고
뭐 그런 정도가 될 것 같고, 쭉 같은 문항이고 여기가 조금 다른 문항이네. 이런 것들. 자, 이제 미지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F와 F의 역함수의 어떤 교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그림상 요거는 그리고 시작해야 되겠지? 미지수가 있는 거를 그냥 막 식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일단 대충이라도 작게 그려놓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저 무리함수 아이고야. 설마. 주황색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다행이야. 사야 되는데. 저 두 박스에서 주황색이 없어요. 요건 다 요 색깔이야. 아, 여기 이제 분홍색하고 여러 가지 색깔 있는 거 샀는데 이가 제일 많이 써서 없어져서 한 통 샀고 이제 주황색 지금 하나 남았어. 한 통 또 사야지. 4만 원 돈이야 지금. 한 통에 4만 원. 그래서 이거 하나당 막 5, 600원 정도 할 거. 그 깨지면 막 5, 600원이 날아가는 거야. 자, 시작점이 x좌표만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서 1이라고 이렇게 딱 넣으면 되겠지. 시작점이 어떻게 돼서 1,k가 돼 있는데 1사분면 그래프네?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죠? 자, 너희 지금 요 문제에서는 최대값이 나와 있지만 시험 기출에서는 얘가 시험 문제로 더 많이 출제될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그림을 그려보면 알 것 같아.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난데 여기가 시작점이어서 1,k면 당연히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디서부터 서로 다른 두 점이 나오기 시작할까? 시작점이 있는 X. 그렇지. 시작점이 y는 x면 일단 하나 발생했고 이렇게 가다가 하나 더 발생하니까 두 개가 되는 거네, 그치? 그러면 y좌표인 k가 1보다는 더 내려가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돼도 두 개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k 값은 일단 1 이하여서 답은 그냥 일단 나온 상황이야. 끝난 거야. 그래서 이걸 묻는 거는 솔직히 문제를 나중에 바꿀 거야, 아마. 수정을 할 거야, 내년쯤에. 그러면 어디까지 되느냐? 계속 내려간다고 교점이 두 개가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직선과 무리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 뭐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할 때는 시작점을 지나는 지금 이 그림 하나를 기준으로 딱 잡고 그 다음에 어디선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될 때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할 때 그 k 값이 여기 들어오면서 그거보다는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시작점을 지날 때. 그래서 직선하고 무리함수는 시작점 지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대부분 어려운 문제는 접할 때 하나. 그러면 접할 때니까 연립해가지고 딱 정리하면 2차식이 딱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판별식 D는 0 딱 써주면 되는 거야. 연습을 한번 가볼게. 뒤에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기 기출 문제도 나올 거니까. 자, 그럼 이거 는 x 해볼게. 그러면 x-1은 넘겨서 이렇게 되겠네. 요거는 뭐 굳이 안 적어도 괜찮아요. 아이고. 그러면 판별식 D는 0 써야 되지?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k 제곱 플러스 1 0 얘 제곱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날라가지? 4k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 그럼 k 값은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접할 때 구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치? 그래서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
근데 한 가지는 좀 기억해 놓자. 접할 때 그때 그 y절편 있잖아, 그치? y점의 좌표잖아, 그치? 대부분 4분의 1, 풀마 4분의 1, 풀마 4분의 3, 그다음 풀마 4분의 9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보기에서 딱 봤을 때 하나는 찾았어. 근데 시간이 없어. 연립할 시간이 없어. 시험 시간에. 그럼 4분의 있는 걸 보기에 찾아오면 되는 거야. 그쵸? 이것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시간이 부족할 거라서. 경우의 수나 확률 중에서 한 문제가 다 세야 되는 노가다 문제가 막 나왔어. 근데 9점짜리야. 꼭 맞출 수 있어 나는. 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할 시간이 없네? 그럼 저런 걸로 빨리빨리 찍기라도 해야지, 그치? 점수도 몇 점도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자, 그래서 지금 이 형태의 문제가 대부분 뭐냐면 유형 14쪽에 거의 다 나와 있어. 유형 16까지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일단 너희 그 시험에서 나왔던 게 요런 게 하나 나왔었거든? 요런 거. 요번에 1, 2, 3회 할 때 그 사이에 요 문제가 하나 나왔거든? 자, 그러면 일단 얘를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직선에 대한 의미가 되게 중요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미지수의 범위가 y절편이라는 것을 좀 잘 생각해야 돼. 근데 어떨 때는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 그 마이너스 k y절편이 어떤 범위를 가진다. 그 다음에 교집합 공통 부분이 교점이 두 개란 뜻이죠. 그럼 두 개 되는 거 아까 시작점 지원할 때 접할 때 했었잖아, 그지? 그러면 무리함수와 직선 나왔을 때는 그림을 x축 y축을 그리는 때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어. 그냥 시작점만 가지고 가는 거야. 시작점이 몇 콤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6콤마 이렇게 되겠네, 그치? 몇 사분면입니까? 3, 풀마? 4, 4분. 그렇지. 그러면 얘는 약간 그림상 표현하기 위해서 대충 이렇게 그릴게. 됐죠? 자, 그러면 교점이 두 개 발생하는 것은 이렇게 오다가 내려오다가 하나씩밖에 없어, 그지? 그럴 때 처음으로 내는 것은 이렇게 될 때가 교점이 두 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첫 번째가 이 시작점을 지날 때. 지날 때니까 집어넣는 거야. 1은 2 플러스 k. 그래서 k 값이 이때는 마이너스 1이래, 그지? 그럼 이때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래. 점점점 내려가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돼서 접할 때네, 그치?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2하고 접할 때보다는 더 크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정말 이렇게 나오면 감사하죠? 마이너스 1 이하가 두 군데나 나와 있긴 한데 능이 안 붙어 있는 게 요놈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런 것도 이제 보기를 보고 답을 그냥 골라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저거는 내년에 수정될 거야. 왜? 접할 때를 안 하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학교 선생님 저렇게 되면 진짜 감사한 거죠. 4번 1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 새로운 모양이 또 하나 나오네. 대부분 이렇게 되는 모양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문제를 막 풀고 있는데 약간 생뚱맞은 문제들도 존재하네. 자, 좋은 문제죠. 얘는 알겠다 이거야. 1,2 1사분면 그래프 바로 판단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 직선이 나타내는 것을 뭔가를 찾아내려면 우리는 직선에서 미지수가 포함되면은 항등식을 가야 돼. 그래서 그 A라는 미지수가 뭔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 얘는 그 직선의 기울기야. 얘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있는 부분, A가 없는 부분.
그래서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 얘가 2,1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x축 y축을 그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시작점이 1,2고 1 쌓으면 그래프라면서요. 그러면 저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은 2,1이라네. 2,1은 x는 하나 증가하고 y는 하나 내려오네. 대충 요쯤 어딘가가 2,1이 되겠네. 그러면 요걸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그지? 이 중에서 만나기 위한이니까 뭐 교점이 하나 있어도 되고 두 개 있어도 상관없는 거겠지. 그럼 만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거 상관없고 올라가 버리면 당연히 계속 만나죠? 갑자기 정적이 그러지? 왜 뭐가 이상해? 이렇게 되면 이 점을 무조건 지나야 됐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계속 만날 거 아니야. 그지? 요거에 A가 기울기를 의미했어. 기울기 얼마니? 마이너스 1. 1 증가할 때 1 감소했죠? 마이너스 1. 그럼 A가 마이너스 1보다 생각 잘해라. 실수 엄청 많은 문제다 이거. 너는 붙어야 되지. 작아야 되니 커야 되니. 점점 세워지는 거야. 직선이 y축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기울기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가까워진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절대값이 커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어떤 값들이니? 작은 값들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 와, 문제 정말 이상하다. 근데 다 건질러야지. 야, 이 하나만 구해서 되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해? 아니면 단답형으로 내든가.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여도 만나겠지. 그죠? 딱 x축에 평행한 a 값이 0보다는 안 되고 조금만 더 올라가더라도 어느 순간은 만나게 돼 있어. 얘가 계속 증가함수고 얘도 증가함수니까 어느 순간 만나게 돼 있거든 여기서. 그래서 a 값은 0보다 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찾아내는 좀 새로운 형태의 그림이어서 내가 얘기해 준 거야. 곱하. 그래도 어려워. 어렵지. 원래는 내가 오늘 13부터 풀면서 개인 첨삭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왜냐면 너무 새로운 그림들이 많으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또 유리함수도 또 있으니까 또 하나 가보자. 유리함수하고 연관성 있는 거. 됐어? 와, 쟤네들 떠드는 줄 알았더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설명해주고 있었어. 와, 그래서 내가 바로 돌아왔어. 저기 설명해주는 건 좋지 뭐. 자, 얘는 일단 그릴 거야. 대충 그릴 건데 뭐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대충 알겠대. 그럼 이 무리함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얘가 3분의 k, 0에서 이렇게 되는 놈이네, 그치? 요런 정도만 먼저 파악하고 출발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유리함수 연습 가볼게. 얘를 굳이 할 필요 없지만 그냥 연습삼아 하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다 할 수 있지만 요 식은 분모를 그대로 냅두고 여기 어떤 숫자가 와야 되겠니? 그렇지. 비례상수는 뭐니? 마이너스 4.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왜냐면 이런 형태로 고쳐야 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연습 한 번 더 해본 거야. 높아심에. 자, 그러면 일단은 마이너스 1,3죠? x절편 3분의 1, y절편 마이너스 1. 이렇게 갔네. 자, 그럼 우리는 저 분홍색을 x축 위의 점이니까 x축 위의 점에 대충 봐도 여기서 이렇게 가면 무조건 교점이 두 개 나올 수밖에 없는 건 100%. 어디까지 되는 거니? 여기까지 교점이 두 개 나오는 거지? 더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 이상으로만 있으면 된다라고 파악할 수 있죠? 그럼 결국 3분의 k라는 것이 3분의 1 이상. 따라서 k 값은 1 이상이면 되겠다. 유리함수하고도 이런 교점의 관계를 생각하는 문제들도 있군요. 좋았어. 이 문제까지 하고 유형 다른 거 유형 11, 12는 건들지 마. 나중에 해도 돼. 유형 13, 14 빈 문제 거의 흡사한 문제들밖에 안 남아 있을 거거든. 풀면서 개인 참석했다가 15, 16을 2교시에 이렇게 가도록 할게. 그럼 유형 10 끊어서 가자. 와, 대박, 대박, 대박. 자, 기억합시다. 요거는 fx가 이거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fx가 우리 그 일요일날 했던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를 친절하게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얘는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기출문제는 저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이거죠? 그런데 다른 색깔로 할게. 여기에 루트가 붙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기억을 해두자. 절대값만 있으면 V자고 거기에 그 절대값에 루트가 씌워지면 이렇게 곡선으로 되는 V자와 다 비슷한 모양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거죠. 그래서 저 x-1의 절대값이니까 여기 1 있고 이런 식의 V자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지금 y는 mx라는 것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이 점은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래. 그럼 이렇게 되면 교점은 하나가 발생하겠지? 당연히 이렇게 돼도 교점은 하나가 발생하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교점이 몇 개 발생하니? 아니죠. 네, 3개. 이 뒤에는 항상 생각해줘야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발생하는 거야, 그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인 값에 그러면 이렇게 접했을 때가 하나,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보다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한 개 나오는
요거보다는 올라가고 요 사이여야 되겠네. 그래서 m 값은 0보다는 크다는 게 먼저 밝혀졌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루트의 x-1이죠. 그 다음 얘는 y는 mx죠. 이렇게 연립을 해줘야 되겠지. 양배 제곱하자. 제곱해서 남기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여기에서도 당연히 얘는 뭐겠니? 2분의 1일 수밖에 없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왜 나오냐면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접하는 그랬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니까 분수는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유형 14까지 13, 14 빈거 풀면서 안 되는 부분은 얘기를 합시다. 499번이 나와 있네. 이차 함수의 꼭지점을 봅시다. 아래로 볼록이네. 꼭지점의 x좌표는 A k, 1. 그런데 정의역이 나와 있죠. x는 k 이상, y는 1 이상. 그러면 이 부분만 가지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x축, y축이 있을 거고 당연히 y는 x도 있을 거고 그러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y좌표 1이야. 자, 여기서 있어서 이렇게 가버리면 교점이 발생하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 한 점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개에서 나오고 어디까지 두 개가 나오냐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y는 x 위에 있을 때 그때까지만 두 개가 나오고 그 뒤로는 다시 한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때 하고 요 사이에서만 나오네? 근데 요점 k 값이 1이죠? 1 이하 뭐 초과 이렇게 되는데 또 최대값 구하랬으니까 그냥 1이 되는 거지. 15, 16 끝내고 다시 또 질문을 계속 받자. 나왔다. 문제가 많지. 완전 많다. 자, 이제 무리함수의 활용 파트만 하면 끝나겠다, 그지? 자, 무리함수 활용 파트는 문제가 이제 수원수트 넘어가도 전부 다 도형들은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는 몇 콤마 몇 이렇게 안 나올 거야. 다 미지수로 놓고 출발을 해줘야 돼. 그랬을 때 어떻게 빨리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기울기라는 게 나왔네. 그랬을 때 점의 좌표를 어떻게 놓을지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 당연히 이 두 개의 점의 좌표가 주어졌잖아, 그치? 그럼 되게 편한 거야. 산소가 부족해? 네, 알았어. 자, 그런데 한 가지 핵심은 기울기가 나왔을 때는 같은 문자로 점의 좌표를 하는 게 효율적이야. 그래서 요 점의 x좌표가 a였으니까 a, 근데 요거 위에 점이니까 루트 a. 여기는 c, 루트 c. 같은 문자로 점의 좌표를 설정하는 게 편하다. 자, 그랬을 때 당연히 a의 y좌표는 b라고 돼 있으니까 루트 a는 b, 루트 c는 d. 이런 정도까지도 뭐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출발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하시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기울기. x의 증가량은 뭡니까? C-A. y의 증가량은 루트 C 마이너스 루트 A가 되겠네. 혹시 됩니까? 얘가 이게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얘는 이거를 머릿속에서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분모에 이것만 나온다. 역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니면 인수분해에서 약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죠? 그러면 루트 C 뭐래? B죠. 플러스 루트 A B죠. B 플러스 D 얼마입니까? 6이죠? 그래서 기울기는 6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쉽지 않아 이거. 처음부터 A, B, C, D 이걸로 갔을 때는 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 이게 뭐 11번, 뭐 12번 이런 쪽하고 거의 흡사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어? 이 직선은 어디서 나와? 이건 어디서 나와? 네, PQ를 잇는 직선. 그거의 기울기 이렇게 얘기하는. 913번을 그림만 확대를 할게. 자, 일단은 뭐 점의 좌표를 설정해서 갈 건데 내가 그냥 막 설정을 해야 돼. 요 점의 좌표를 A, 0이라고 나오자. 첫 번째. 같이 하나씩 필기하면서 하자. 그러면 쭉 올라와서 요 D점의 좌표는 X 좌표가 A점? 근데 요거 위에 점이죠? 루트 8A가 되겠네? 됐고 그러면 쭉 이렇게 오면 요거의 Y좌표가 루트 8A죠? X에 뭐 집어넣어야 루트 8A가 나옵니까? 그렇지 4A. 근데 문제상에서 얘가 뭐라고 했니? 정사각형이라고 했지.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만큼의 길이 얼마니? 3A. 그렇지. 세로의 길이는? 3A. 그렇지. 루트 8A가 되겠죠? 얘가 서로 같다라고 되겠네? 그럼 제곱하면 9A 제곱 마이너스 8A. 그러면 A 값은 0이 안 되고 9분의 8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조금 뛰어넘어서 118번 한번 가볼까? 와, 터프 문제. 어? 근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지 이 문제? 심수에서 1등급에서 봤나? 모르겠네. 자, 일단은 두 개가 있겠대. 자, 치역은 y는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1대1 함수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조건들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럼 그래프를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유리함수를 그릴 건데 유리함수는 3보다 큰 쪽에서만 그려야 돼, x값이.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번 봅시다. 2,2죠? x절편 마이너스 2분의 3, y절편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3보다 큰 쪽에서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요것만 남겨둬야 되겠네. 그래서 치역이 2보다 큰 쪽에서만 있는 거 맞죠? 됐어? 자, 그럼 우리는 무리함수를 좀 판단할 텐데 요거의 시작점이 뭐야? 3,1이죠? 몇 사분면 그랬더니? 3석. 2석.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요 그래프에서 요 점 자체가 3, 몇이야? 3, 8 되겠네? 아니 3, 2, 6, 9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저 무리함수가 x좌표가 3인데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가 됩니까? 가로로 쓸 때 교점이 없으니까 안 되지. 요 위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부터 이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무리함수여야지 치역이 2보다 크고 쭉 이어져서 세로로 긋든 가로로 긋든 교점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 A 값이 얼마다? 9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물 집어넣을게. 왜 y좌표가 9예요? x좌표가 3인데 요거보다 높은 데서 이렇게 가버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선 교점이 없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교점이 2개 나오니까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저 아래가 아니라 위에다가 대입해야 돼요? 일단은 요 부분에서 유리함수에서 얘가 3,9가 확실하잖아, 그치? 그래서 자, 그러면 f의 2라는 것은 요거죠. x값이 2보다 작으니까 2 집어넣으면 10 나오죠. 그러면 f의 k라는 것은 4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알 수 있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 여기가 4 나오는 그때 k값, 그러면 요 식에는 2x 플러스 3, 4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1, x는 2분의 11. 얘가 k 값이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5번이 되겠죠. 터프 문제여서 힘들긴 하다, 그지? 엄청 어렵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십니까? 우리 15번 유형이 제일 복잡한 게 많아. 16번 유형은 하나만 풀면 대부분 할 수 있을 거라나? 문제 풀고 있다가 또 질문을 받아줄게. 조금 더 할까? 다 됐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이런 것들. 이거 하나 연습하면 다음 거 문제 잘 될 거야. 자, 지금 잘 보면 x의 개수도 1로 똑같고 루트 바깥에 있는 것도 1로 똑같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됐을 때 x축으로부터 이 폭 자체가 똑같은 거야. 그 말은 알고 있지? 그랬을 때 얘만 딱 x축만 그려. 여기에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3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놈이 있겠네. 그러면 여기에 폭하고 여기에 폭은 동일하다. 그랬을 때 y는 1을 이렇게 그리래. 그랬을 때 x축과 이렇게 되는 부분의 넓이를 지금 구하시오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폭 자체가 동일하니까 얘를 딱 잘라서 이 부분 자체를 얘를 딱 잘라서 이 부분에다가 얘를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찾는 거하고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아니면 얘를 딱 잘라서 이 부분을 얘를 딱 잘라서 이 부분에다가 채워 넣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하는 거 똑같죠? 그럼 가로가 4, 세로가 1이죠? 그래서 넓이는 4가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폭이 동일한 그 유형만 생각하면 돼. 다른 건 필요가 없어. 마지막 폭도 문제 하나 하고 나서 문제 쭉 풀고 나서 한 35분부터 질문을 또 받을게. 그것도 촬영을 해야 돼서. 물론 얘도 x축, y축을 그려도 상관없어. 자, 그런데 잘 보면 시작점만 판단해 볼까?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죠? 일사분면 그래프.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4,3이지? 대충 4,3이면서 2사분면 그래프. 그런 다음에 x는 마이너스 4, y는 4. 자, 이거 했을 때 그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네, 그지? 자, 원래는 얘가 이 밑에 와야 되는데 그냥 내가 그림상 판단한 거야. 그러면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으시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그어서 요 부분 자체를 뒤집은 다음에 딱 내리면 요 부분에 딱 채워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8이죠? 세로가 6이죠? 그러면 8, 6, 48. 답은 3번 되겠죠? 괜찮죠? 자, 아까 13부터 해서 쭉 풀어놓고 질문할 것만 조금 모아놓자. 한꺼번에 질문 받으면서 촬영도 할 테니까.